안녕하십니까. 이내어 모레타입니다. 유병아 교수님의 법철학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파트는 르네상스 시기에 회의론하고 르네상스가 되면 고대 로마 서적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로마 서적이 유행하다 보니까 로마 시기에 유행했던 에피쿠로스 사상이 다시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회의론하고 르네상스 시기의 에피쿠로스 사상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르네상스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잠깐 동안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이 법철학 파트와 관련해서 르네상스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우선 중세가 있었잖아요. 이 중세 시기에 이 사상가들이나 지식인들은 주로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는가 하면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는 이 자연, 우주와 인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신의 뜻, 자연법적 원리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우주와 인간을 포괄하는 어떤 보편적인 법칙, 진리, 또 정의 이런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주로 인간의 사고가 발전하고 또 사상가들의 주제가 그런 주제였다는 거죠. 근데 르네상스가 되면서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하면 좀 이상하지만 상당히 많이 완화되어서 개인주의적인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논쟁의 주안점이 주로 개인의 생활이 어때야 되는가에 포인트를 두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적절한 거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하는 게 적절한 건가에 포인트를 두는 그런 관점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이 되게 발전된 사회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덕달같이 달라들어서 사회적 압박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사람들은 진리나 어떤 절대적인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하기가 겁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소소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진리가 어떻다 이런 얘기는 될 수 있으면 내 마음속에 접어두고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내만의 어떤 마음의 안정을 찾는 분위기가 점점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중세 때도 오늘날 같은 인터넷에 의한 사회적 압박은 아니었지만 절대 왕조가 있었죠. 이 절대 왕조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개인이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을 내세웠을 때 절대 왕조에 의한 압박이 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예 그쪽으로는 말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어떤 것이 이 사회 전체의 진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점점 안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바로 르네상스인데, 이 르네상스 시기에 이 절대주의 왕조의 압박에 의해서 사람들은 보편적 진리나 정의를 얘기하기보다는 각각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포인트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게 됐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오늘날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TV에 나와서 좌익이든 우익이든 전부 입을 나불나불 대면서 자기가 옳다고 막 떠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의식 밑바닥에 가보면 좌익이나 우익이나 거기서 떠드는 게 진리다 라는 생각은 잘 안 들 겁니다. 표면적으로야 좌익이면 좌익편, 우익이면 우익편이 그 영상에서 또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기면 기분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저 밑바닥에 가면 우리 편이 얘기한 거나 그것이 반드시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는 좀 드물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거기서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단순히 그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기고 싶은 어떤 의도에서
뭔가 논리적으로 보여서 승리하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게 진리다 이런 생각은 잘 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르네상스 시기 사람들은 그 전에 중세 때 보편적 진리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사람, 또 그 반대편에서 또 다르게 어떠하다라고 하는 사람, 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견해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르네상스가 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은 결국에는 인간이 아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이 어떠냐, 어떤 존재로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 다음에 그러한 신의 뜻이 인간과 자연 세계에 어떤 원리로 이렇게 작동이 되느냐는 사람마다 전부 다른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걸 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인간이라는 게 절대적 진리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럼 첫 번째 이유 권력적 또 사회적 압력, 두 번째는 수없이 많은 진리 주장의 불완전성,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는 이 인간과 우주를 둘러싼 보편적인 진리라든가 안 그러면은 인간 전체의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을 점차 안 쓰고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적절하고 또 어떻게 이 윤리적인 기준을 세울 때 마음이 편한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가 되고 결국에는 르네상스는 인문주의라 해서 신이 한 발짝 물러나고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때 인간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 개념이 아니고 인간 한 명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자기 삶을 꾸려가는 게 좋은가에 포인트를 두고 사상이 전개되고 논의가 되는 시기,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 시기였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제 그 당연한 결과로, 뭐 당연한 결과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러한 경향의 편성에서 나타난 게 회의론이라는 겁니다. 이 회의론자들은 결국에는 인간의 지식으로 이 신과 우주의 보편적 지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면 그러한 보편적 진리나 혹은 신에 대한 진리라는 것이 수없이 많이 여러 주장이 있더라도 이 책에 나오는 표현대로 의하면 폭풍이 몰아치는 바닷속의 선박에서 홀로 평온을 유지하는 대지를 본받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정치 토론 프로그램이나 또 유튜브나 기타 영상 자료를 볼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수없이 많이 떠들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느 것도 완전한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수많은 정보와 주장 속에서 우리는 마치 폭풍, 한마디로 시끄러운 어떤 소음 속에서 평온을 찾는 돼지처럼 그냥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평화롭게, 마음을 평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최고다라는 사상, 이것이 바로 회의론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관심과 냉담함이 가장 좋은 삶의 자세일 뿐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주장을 볼 때 야 그래 그게 맞아, 저놈아 틀렸어, 이런 식의 접근법은 전혀 안 맞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하면은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면 그래 그게 맞을 수도 있겠네, 이 정도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회의론자의 사상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법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는가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어떤 진리나 정의라고 떠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개연성만을 가지고 접근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어떤 앞길, 자신의 삶만 잘 이루어가면 된다라는 사고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만약에 어떤 법이 규정이 되면 그 법이 좋은 법인지 나쁜 법인지 관심도 갖지 마라. 그냥 그 법이 있으면 그냥 법이 제정되면 따르면 되고 법이 없으면 내가 알아서 하면 되고 이런 식의 사고가 회의론이 됩니다. 결국에는 회의론은 어떤 개인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과격한 정치 어떤 주장들은 그러한 주장들은 어느 것도 제대로 맞는 게 없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이 사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법을 보는 관점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제정이 됐을 때 그 법조차에 대해서도 뭐가 옳은지 그런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법이 있으면 지키고 없으면은 알아서 하고 이런 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만약에 악법이 제정된다든가 했을 때 그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없는 관점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이 회의론은 우리에게 어떤 걸 알려주는가 하면은 결국에는 정확하지 않은 그러한 논쟁들, 말잔치하는 그러한 정치적 논쟁들, 이런 논쟁들이 굉장히 심해졌을 때는 일반 사람들은 정치적 무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법에 대한 정의에 대한 법적 정의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독재를 초래하는 결과를 갖고 옵니다. 이런 점에서 고대나 현대나 정치가들이나 어떤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진리에 맞게 숙고를 하고 의견들을 언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